평가와 그에 합당한 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2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부커상. 아마 그 우리나라에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이 이름들을 아마 다들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분에 이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가 지금 최종 후보에 올라서 주목을 받고 있고 책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정보라 작가는 작가이자 지금 번역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사회의 문제들 특히 인권 이슈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정보라 작가 오늘은 전화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주토끼로 지금 부커상 후보에 오른 뒤에 좀 바쁘시죠? 네. 기사를 보니까 인터뷰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네. 지금 일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뭐 요즘에는 어떻게 시간을 주로 보내고 계세요? 예, 말씀대로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경상대학교 러시아학과에 특강하러 와서 지금 진주에 와 있고요. 그렇군요. 예,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독자분들도 좀 많이 만나시고 계실 거고. 네. 네.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는 뭘까요? 어떤 게 달라지셨어요? 예, 작가가 이렇게 문학상을 타면 청탁이 많이 오게 마련인데요. 네. 제가 현재 한국과학소설 작가연대 대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만 청탁이 오는 게 아니고 같이 장르문학 하시는 작가님들하고 이렇게 원고를 같이 작업할 기회들이 많아졌어요. 네. 예,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장르문학을 알릴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기뻐요. 아, 그렇군요. 한동안 사실 장르문학 요즘에 최근에는 좀 관심들이 많아지긴 했지만요. 예전에는 관심도 자체가 좀 적었었는데 장르문학 자체가 지금 또 같이 관심을 받고 있군요. 기쁜 소식이네요. 네. 자, 뭐 저주토끼 읽은 분도 계시겠지만 주목받기 전에는 아직 관심을 못 뒀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책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저주토끼는 2017년에 출간됐고요. 10편의 단편을 모은 단편집인데요. 네. SF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주토끼 자체 SF는 딱 한 편이고요. 다른 이야기들은 옛날 얘기나 괴담이나 설화나 뭐 이런 쪽에 더 가까운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입니다. 네. SF는 아니지만 전체로 묶는다면 다 장르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장르 문학? 예, SF는 아니지만 호러나 환상문학이나 그렇죠. 이런 쪽으로 분명하게 장르문학이라고 생각해요.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 10편이. 네. 그렇군요. 작가님 소설은 잘 읽힌다 이렇게들 표현들을 하시던데 감사합니다. 쓰실 때는 어떠세요? 읽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술술 쓰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힘들게 쓰고 계십니까? 힘들게 쓸 때도 당연히 있죠. 근데 웬만하면 결말을 미리 정해놓고요. 그런 다음에 이야기의 한 80% 정도가 머릿속에서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쓸 때는 그 쓰는 속도 자체는 빠른 편이에요. 예. 그래서 술술 읽어주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쓰실 때 거의 다 생각을 해놓으시고 쓰시는 거군요. 네. 지금 저주토끼가 이제 표제작 아닙니까? 그 네. 제목이기도 하고 그 안에 이제 10편의 소설 중에 하나인데 작가님 소설에는 우리 사회의 어떤 사는 세상,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안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글감을 어떻게 구하시길래 그럴까? 이 사회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계시나?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꼭 사회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그냥 제 마음에 남는 이야기들 뭔가 해결이 안 되거나 혹은 이런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계속 아쉬운 그런 이야기들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들은 그 기승전결이 정리돼서 보도가 되거나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일단은 사건의 전말이 명확하고 그걸 보면서 정말 저 방향으로 가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딱히 막 의식이 높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개인적 경험이란 건 어차피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네. 네.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방향을 가진 이야기들을 이제 주로 쓰시는 거군요. 네. 지금 저주토끼 안에서 이제 책 안에서 네. 뜻밖의 임신을 한 여성이 주인공인 몸하다라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몸하다. 네. 이 작품은 이 낙태죄 폐지 이후에 어떤 입법 과제, 뭐 재생산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관련돼서 뭐 저희가 뉴스를 많이 전해드렸었거든요. 네. 특히 사회적 관심이 높은 그 요즘에 읽어보면 좋은 소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네. 독자들 반응이 관련돼서 오기도 했었나요? 예전에 이 작품이 웹진에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냥 공개돼 있었을 때요. 네. 현직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이 작품을 읽으셨고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 남자분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긴장했는데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셔서 참 네. 감사하지만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점점점점 안에. 네. 네, 그거는 뭐 작가님께서도 상상을 하시면서 쓰신 분의 의중을 간파하실 수밖에 없는 건데, 예, 네. 그렇군요. 그 임신한 주인공을 사실 그 이해심 없이 몰아붙이는 그 의사를 눈화장이 진한 그런 여성으로 설정을 하셨거든요. 이 안에는 네.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의사 선생님을 묘사할 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예. 예, 일단 이게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제가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었었는데 저는 난소에 혹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었는데요. 네. 그때 저를 진찰해 주신 선생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은 아니었지만 눈화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예뻤고요. 그리고 또 쓰면서 생각했던 건데요. 네. 여성이 다른 여성을 돌봐주거나 이렇게 온화하거나 부드럽거나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여기에서 이 작품 안에서 보면요. 좀 스포일러를 하자면 결국은 이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잘 안 됐잖아요. 네. 산과 의사 선생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그 아이의 모습으로 이렇게 완성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잘 자라야지만 그게 성공적인 그렇죠. 임신 출산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 안에서 사실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진실을 얘기해 주시는 분은 이 의사 선생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전문가이고 능력 있는 분이니까 사실 그분이 화장을 어떻게 했든 말투가 어떻든 간에 전문가 소견을 듣고 그대로 했어야지 되는 건 맞아요. 만약에 그 건강한 아이를 출산해서 양육하고 싶었다면 근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 의사 선생님 관점에서 봤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간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옳은 말씀을 하시고 진실만을 그리고 정확한 결과를 예견하셨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뭐 화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말투는 어때야 되고 꼭 이래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어느 직장에 있든. 버스에서 만나는 아주머니도
그렇고 나중에 간호사 선생님도 그렇고 나중에 굉장히 부드러운 여성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좀 여성의 모습도 다양하게 대표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썼어요. 인물 설정을 하시는데 이걸 하나로 인물로 묘사를 해나가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네요. 예, 여성 인물들만요. 남성 인물들은 그냥 대충 썼어요. 네, 여성 인물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어찌 본다면 좀 타개해 나가는 조금 새롭게 보여지는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군요. 네. 묘사 하나도. 네. 네. 정말 많은 고민 끝에. 근데 저희가 이런 편견이 정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있네요. 네. 화장이나 뭐 어떤 말투라든가 이런 것으로 갖고 있는 편견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네. 자, 근데 이 저주토끼에 또 수록된 작품들을 보면 이 특히 저주토끼는 이 복수, 저주 이거를 당하는 존재를 위한 별명, 설명 이게 좀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여기는 별로 설명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과 비슷한 겁니까? 제가 이 가해자에게 서사 부여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나중에 들었고요. 네. 저주토끼를 쓸 때는 가해자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얘는 망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망하면 되고 그 망하게 하는 과정, 복수하는 사람이나 주인공이 훨씬 더 관심이 있지 가해자한테는 딱히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네. 작가님의 이제 책이 이제 앞서도 SF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장르 문학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SF 문학은 과학적으로 좀 어려운 설정보다는 일상적인 우리 삶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작가님의 책이 더 그런데 어려운 그런 설정이나 용어는 일부러 좀 배제하고 쉽게 쓰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삶 속에서 그런 주제들을 가져오시는 건지. 그것은 제가 과학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선생님,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과학적 설정이나 용어를 쓸 능력이 안 돼서 그냥 제가 이해하는 한도에서 쓰다 보니까 쉬워진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과학소설 작가 연대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그러면? 농업하고 환경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예. 그걸 보고 또 이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씨앗이라는 단편을 썼는데 그 작품이 SF 어워드에서 상을 받아서 난데없이 SF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좀 천착을 하시는 경향이 있군요. 그게 어느 분야든 간에. 네. 네. 그 중에서 과학 분야, 농업 환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시작이 되신 거군요. 이번에 이제 부커상 인터내셔널 그 최종 후보 되셨다는 소식은 뭐 들으셨을 거고, 지금 이미 책의 판권이 그래서 17개국에 지금 판매가 됐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예, 새로 뭐 지금 출간을 검토하는 나라도 있고, 국외 반응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반응이 좋은데. 저주토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러에 가까운 얘기들이 좀 더 많고요. 네. 그리고 명백하게 옛날 얘기나 괴담 같은 형식을 취한 작품들도 있어서요. 독자분들이 일단은 익숙하게 느끼실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머리라든가 저주토끼, 표제작 같은 작품들은 굉장히 한국적이거든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주인공도 굉장히 한국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옛날 얘기처럼 익숙한 전개가 있으면서 거기에 해외 독자분들이 느끼시기에 독특한 요소들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제가 자화자찬을 하기는 참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저주토끼를 번역해 주신 분도 굉장히 주목을 받던데요. 네. 네. 그분과 함께 이번에 또 작업을 하셨는데 네. 본인도 번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번역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실 땐. 반대쪽의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 쪽으로 번역을 하시는 거고. 네. 안톤 허 선생님이 번역을 정말 적절하게 해주셔서요. 네. 저는
정말 아무 불만이 없이 저보다 더 저의 의도를 적절하게 잘 표현해 주셔서 이런 능력자가 계시구나 했는데 이번에 또 후보에 2작품을 올리셨잖아요. 한꺼번에. 네. 그게 아시아인으로서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운이 좋아서 엄청난 번역가 선생님을 만난 것도 있지만 그 제 작품이 외국어로 번역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역 쪽에 국가 지원이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이런 국가 지원이? 아니요. 한국문학번역원이라는 곳에서 정말 애써주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의 그 한국문학 콘텐츠 자체가 한국문학번역원에서 감당하기에 좀 너무 많아진 많아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문학번역원에 좀 더 집중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외로 더 나가려면 많은 책들이 번역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네. 그래도 이제 그간은 우리 문학이 국외에 이제 진출을 해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이제 더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 네. 작가님은 주로 번역을 러시아 슬라브어권 문학을 번역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쪽의 작품은 어떨까? 이 번역하신 걸 보시면서 번역의 어려움, 중요성 이걸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가장 힘듭니까, 번역은? 번역이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학 작품에는 항상 그 사회, 정치, 역사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슬라브권은 특히 냉전 시대 20세기에 거의 20세기 내내 한국에선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나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의 문화나 관습이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예. 독자님들이 낯설게 느끼실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게 관습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관용 어구의 문제라든가 심지어는 등장인물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까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나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서 그걸 줄줄이 설명을 해야 하는지 그 주석을 달아야 하는지 이런 걸 고민할 때 좀 많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렇겠네요.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네. 이 러시아 슬라브어권의 문학이 본인의 작품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 번역하시는 예, 과정이. 당연하지요. 네. 네. 이쪽 작가들의 책은 이제 주로 많이 읽어 오신 건가요, 그러면? 예, 대학교 때 전공을 하면서 계속 많이 읽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그 전에는 평범한 문학소녀라서 박원서 선생님 작품이라든가 다른 한국 작가분들 작품도 열심히 읽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네. 그러셨군요. 그 작가의 꿈은 그러면 언제부터 갖게 되신 거세요? 작가의 꿈이라고 하면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러시아 문학 작품 중에 환상성이 강한 작품들이 많거든요. 특히 19세기 초에 러시아 문학의 황금기라고 하는 시기에 아직까지 고전으로 네. 칭송받고 굉장히 사랑받는 작품들 중에서 환상적인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주의 작품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 이렇게까지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재미있는 얘기들을 나도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네, 그때 처음 어떤 작가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19세기의 러시아 문학에. 19세기 작가 중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하는 푸시킨인데요. 네. 근데 푸시킨이 한국에서는 그 삶이 그대로를 속일지라도 이거가 제일 많이 알려져 그렇죠. 있는데 사실 그 죽은 할머니가 이렇게 살아서 나타나서 반드시 이기는 카드 게임의 비결을 가르쳐 준다거나 이런 정말 환상적인 이야기, 정말 매력적인 이야기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푸시킨 소설을 좋아해요. 이렇게 눈보라 속에서 헤매다가 얼떨결에 결혼한 사람하고 나중에 다시 만나서 사랑에 빠진다든가 이런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을 정말 그럴듯하게 쓰는데 너무 재밌어요. 국내에서는 도리어 아까 얘기해 주신 그 작품 외에는 또 잘 많이 알려지진 않아서 네. 그 작품들의 영향을 받으신 거군요. 네. 평소에 즐기는 취미나 활동은 데모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글이 안 써질 때 데모를 한다. 네. 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꼭 글이 안 써질 때는 아닌데요. 여러 가지 사회 의제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결이 안 된.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 또 화가 나니까 네. 가서 어떻게 돼 있나, 어떻게 돼가나 그런 걸 들여다보다 보면 또 제일 좋은 장소가 집회잖아요. 어떻게 돼가는지 얘기를 듣기에. 예. 그리고 또 가면 이제 다양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본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혹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인간은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집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어떤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미르 활동가님하고 이정걸 활동가님이 지금 2주가 넘게 단식을 하고 계셔서 그게 이제 두 분의 건강이 많이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또 경복궁역에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청을 하시면서 지금 9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단식하시는 그러네요. 분들이 네. 제일 많이 걱정이 되죠. 네, 그렇군요.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네. 여러 활동가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 작가님도 사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오체투지를 하신 적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예, 오체투지도 하고 행진도 했고 뭐 발언도 했고 작품도 서명도 했고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네, 작품도 쓰셨죠? 네. 이에 관련된 작품? 네. 그녀를 만나다. 이 얘기도 잠깐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게 변희수 하사님 돌아가셨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썼는데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사회에서도 아마 그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계속 계실 것 같고 우리는 계속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고 누군가는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남아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쓴 작품인데요. 아마 그 세상이 됐을 때는 제가 할머니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인공은 기운찬 할머니로 설정을 해서 할머니가 돼서도 계속 데모하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녀가 그녀군요. 네. 아니요. 그녀는 비밀이에요. 네. 작품을 읽어보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네. 네. 할머니가 본인의 입장에서 그 할머니라는 인물을 설정을 하신 거군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닐 거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씁쓸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6월 중에는 지금 여성주의 소설집을 출간하시는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제목이 여성주의라는 것으로 묶는 겁니까? 제목이 여자들의 왕인데요. 예. 제가 여성이니까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자연스럽고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몸하다처럼 생리 월경이나 임신 출산이나 이런 여성들만 겪는 일에 대해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쓴 거죠. 그게 딱히 제가 막 페미니즘을 주장하려고 쓴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여자라서 그렇게 맞아요. 쓴 건데요. 정체성이니까. 예. 근데 그 여자들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어요. 남성은 그냥 연애의 대상으로 예쁜 남자가 잠깐 등장하고 여자들 간의 음모와 암투라고 하면 되게 막 음험하게 들리는데 그렇지 않고 여자들이 권력 투쟁을 하고 이렇게 보통 남자들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여자들이 들어간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그런 작품을 썼는데 네. 그 출판사 사장님이 그 작품 제목 여자들의 왕이라는 그 제목이 너무 좋다고 그 방향으로 한 번 다 모아서 내보자고 그러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작품들을 한 번에 모으신 거군요. 네. 네. 지금 김근우님께서는 작가님 목소리에 인간미가 담겨 있다. 네. 따뜻한 감사합니다. 분이다. 이렇게 네. 갑자기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지셨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런 질문 하나 드릴까 해요. 네. 누군가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무슨 네. 말을 해주실까? 네. 예전 인터뷰에서는 도망치세요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네.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2022년에. 작가라는 일 자체가 불안정한 일이고요. 그게 수입이 불안정하다기보다도 나의 창작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나도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작가들이 다 불안해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계속 안고 다른 분들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지 않고요. 그리고 마감의 위협은 정말 마감 너무 부끄럽거든요. 네. 그래서 도망치시라고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버는 평안한 삶을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근데 재미있는 일이기는 해요. 자유롭고 재미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불안정합니다. 여러분 작가가 되지 마세요. 도망치라는 건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더 좋은 일을 찾으세요. 네. 하지만 재밌다고 얘기하셔서 네. 그 재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것도 좀 알고 싶네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런 쪽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상상하는 게 저한테는 재미있고 위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억울한 일 한 번씩 겪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쵸.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때는 정말로 억울해지는데 그런 일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제 마음을 풀고 읽으시는 분들도 좀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선 재미있는 일이죠. 그러네요. 2594번님께서 저주토끼 노인과 그 친구의 복수 다음 편도 기대를 하겠다고. 지금 작품 읽으신 분들이 몇 분 들어오셔서 지금 의견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금요초대석 오늘은 북커상 후보에 오른 저주토끼의 작가 정보라